반갑습니다. 많이 배고프시죠? 다음이 바로 점심시간인데 저는 길게 안 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TDS V2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TDS는 결국 이제 토스 디자인 시스템의 준말이에요. 저희 토스 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통일된 룩 앤 필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 V2란 무엇인지, 버전 2에서 달라진 게 무엇이고, 그리고 개발할 때 어떤 구조를 잡고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얻은 어떤 러닝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목이 V2인데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TDS가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전에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오랜 기간 정의를 해왔어요. 간단히 어떤 앱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상들부터 어떤 폰트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들을 먼저 정의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버튼, 텍스트 필드, 얼럿 등을 구조화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모양이 되게 잘 정돈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새로운 앱을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레고 블럭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예쁘고 정돈된 앱을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저희 디자인 플랫폼 팀에서 기대했던 모양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스타워즈 다들 아시죠? 어떤 이런 무한히 확장되는 스타워즈 세계관처럼 어떤 같은 서비스를 만들 때 하나의 테마로 연결되고 서로 다른 느낌이지만 사용자가 연속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주 목적이 있었고, 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건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레고로 만들었는데, 같은 재료를 썼는데 실제로 이게 정말 같은 테마로 묶였는지 잘 모르겠고, 사용자 경험도 서비스마다 서로 다르고 하니까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V1은 어떤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룩 앤 필을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떤 사용자 경험을 통일된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V2에서 처음에 전달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 단위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어떤 하나의 버튼 또는 하나의 텍스트 필드, 하나의 컬러 등으로 만들었다면, 자, 지금 이 단위를 좀 더 확장하자. 잘 안 들어가네요. 고맙습니다. 식사하고 오셔도. 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단위의 컴포넌트를 준비를 V1에서 해왔다면, V2에서는 이 단위를 조금 더 확장하자. 의미 단위로 컴포넌트를 준비하고 이것들을 어떤 한 서비스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개발자 그리고 PO 디자이너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디자인 랭귀지로 만들면 어떨까?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TDS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결국은 어떤 컴포넌트들이 다 조합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서비스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UI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디자이너나 PO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방향에서 TDS V2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토스앱 전체 룩앤필을 통일한다. 타직 공간에 공통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진다. 저희는 또 개발자니까 개발 시간 단축, 그리고 개발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어떤 피처를 개발할 때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디자인 랭귀지를 이용해서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결국은 코드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졌던 목표는 쓰기가 굉장히 쉬워야 되고, UI 개발자들이 UI 코드를 최대한 덜 만지게 하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게 한다. 결국 이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거를 코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구조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앞에 슬라이드가 되게 예뻤는데 여기부터는 좀 못생긴 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 TDS 컴포넌트는 모두 뷰와 뷰 모델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개발을 위해서는 뷰 모델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뷰 모델이 가질 수 있는 건 결국은 UI를 꾸미는 거지만 그것은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가까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처음에 구조를 잡았어요. 뷰 모델은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뷰 모델은 모두 확장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로 작성을 했어요. 결국은 화면만을 그리기 위해서 이 프로토콜의 가장 일반적인 구현체를 개발자가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화면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것을 서브클래싱해서 추가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서버에서 받는 데이터가 어떤 특정 UI로만 매핑이 되는 게 굉장히 뻔하다면 그 데이터 모델 자체를 뷰 모델에 매핑할 수도 있어요. 바로 뷰 모델 프로토콜을 구현해서, 이를테면 뭐 서버에서 받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UI 그것을 노출할 수 있는 UI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을 곧바로 뷰 모델을 구현을 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뷰 모델을 프로토콜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입니다.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UI 컬렉션 뷰를 앱에서 굉장히 전역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컬렉션 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UI 뷰와 컬렉션 뷰 셀을 분리를 해야 하냐, 이것을 하나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든 TDS 컴포넌트의 슈퍼 클래스는 UI 컬렉션 뷰입니다. 두 가지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잡았어요. 컬렉션 뷰 모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컬렉션 뷰에 모델을 바로 매핑을 해서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면서도 UI 뷰의 특성을 잃지 않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에서는 컬렉션 뷰 리스트 형태로 노출이 되는 TDS 컴포넌트가 있고, 혹은 그냥 단순히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UI 뷰처럼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잡혀 있고요. 지금 이 되게 많은 뷰 모델을 리스트에 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결국은 하나의 셀을 구현하는 프로토콜이 뷰 모델 프로토콜이라면 리스트에 셀이 위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속성을 정의한 레이아웃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 셀 얼라인먼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 여러분 UI 스택 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 컨셉하고 동일합니다. 결국 내가 셀이 나라면 이 셀이 리스트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진행 방향으로
얼마만큼 공간을 차지하는지, 리스트의 진행 방향과 수직하게 얼마만큼 공간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이 뷰모델 프로토콜에 레이아웃 프로토콜을 더하면 이 뷰모델 자체가 내가 리스트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리스트에 개발자가 추가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매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TDS 컴포넌트는, 현재 준비된 컴포넌트는 두 가지 프로토콜을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뷰모델 모든 TDS 컴포넌트들은 내가 사이즈가 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을 코드로 간략하게 카피를 해봤는데, 저 사이즈를 정의하는 프로토콜은 두 개의 프로퍼티만을 가져요. 얼라이먼트와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전략을 결정하는 거고,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리스트를 바로 바인딩을 할 수 있다. 바인딩은 어떻게 하냐? 저희 외부 라이브러리와 인하우스 라이브러리를 혼용하고 있는데, 리스트 어댑터가 저 정보를 해석해서 리스트에 자동으로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데이터 모델에서 뷰 모델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리스트에 뿌리는 건 저 마지막 한 줄로 끝나게 돼요. 대부분의 화면에서 이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어떤 화면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UI 개발에 드는 공수는 여기까지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셀을 리스트에 뿌리고 나면 그 이벤트를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는 다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하고, 저희 TDS 컴포넌트에 준비된 이벤트 이미터들은 되게 뻔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컴포넌트는 버튼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은 모두 프로토콜로 구현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 프로토콜을 구현한 컴포넌트 또는 UI 뷰 또는 UI 컬렉션 뷰 셀은 리스트 어댑터를 통해서 바인딩이 됩니다. 여기도 화면 개발자가 추가로 작성해야 되는 코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DS 컴포넌트는 이벤트를 바인딩하는 것에도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프로토콜은 단순히 어떤 이 UI 라이브러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화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뷰가, 그 컴포넌트가 저 프로토콜을 구현한다면 이벤트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최소한의 공수로 UI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개발의 진행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프로젝트와 TDS 모듈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요. 코코아 팟을 이용해서 로컬 팟으로 따로 분리를 했고, 따라서 별도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TDS 코드를 수정하는 때는 컴파일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서 컴파일 시간이 업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얻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 UI 라이브러리에, 저희 인하우스 라이브러리에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거를 지양하게 돼요. 오직 UI만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미 경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처음에 기획했던 것처럼 되게 아름다운 그림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짧게 공유를 드릴게요. 이게 버전 2가 준비가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디자인 플랫폼에서는 매뉴얼을 제공했고,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이걸 가지고 UI를 제공하게 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매뉴얼에 없는 UI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결국은 이 예상치 못한 요구사항들인 건데, 애초에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면서 TDS를 쓰면 되게 편해, 되게 빨라. 개발자만 빼고 개발자는 여전히 고통에 시달려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결국은 어떤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그런 수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개발자의 시각에서는 매뉴얼대로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왜 이렇게 하지? 왜 매뉴얼대로 안 따라가지? 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저희 플랫폼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은, 이게 개발자가 효율을 따지는 것과 그런 반면에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잃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간극을 줄이면 줄일수록 굉장히 효율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TDS 버전 2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비즈니스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컴포넌트는 이 서비스에서만 쓰여, 어떤 컴포넌트는 저 서비스에서만 쓰여.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다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UI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장점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일반화할 수 없을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종속적이지 않은 UI를 제공을 한다면 비즈니스에 따라 구분해서 얻을 수 없었던 장점을 여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여드리는 디자인은 지금 가안이지만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컴포넌트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서비스에 종속적인 네이밍을 가졌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니 이 컴포넌트를 써서 최대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제공하자,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실은 획일화된 어떤 디자인을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디자이너의 변화무쌍한 요구사항에 각각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에 서서 그 의견 차이를, 온도 차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현재 TDS V2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요. 저희 좀 정리를 하면, 결국은 아직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테스트를 통해서 이 UI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 저희도 이제 러닝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사실은 UI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큰 그림이 완성이 된다면, 실제로 되게 UI를 개발하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만 최대한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투두라고 작성한 것은 이 TDS의 어떤 남은 서브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I를 사용할 때 앱 전역에서 이 사이즈를 캐싱해서 성능을 높인다. 코드를 문서화한다. 그러니까 애플 API를 찾아볼 때 문서를 뒤지듯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사실 별도 앱 작성은 개발자만 현재 결과물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디자이너가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떤 매뉴얼에 따른 가이드일 뿐이고요. 이것들을 어떤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토스 직원분들 대상으로 별도 앱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컴포넌트 UI가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어질 텐데 주기적으로 정리하는지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사실은 초창기 프로젝트 초기이고 실제로 어떤 대규모 사용자들한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변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공통된 룰이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 개발자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스펙을 빠르게 반영해서 디프리케이션 워닝을 달아주자. 그래서 그것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TDS 웨이트가 적용된 건가요? 만약에 맞다면 권장하는 UI가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통일성을 주셨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 플랫폼 디자이너 분들하고 다른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이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차이를 디자인에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전체로 통일해서 공통된 UI를 제공할 것이냐, 아직도 이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사실 준비되고 있는 것은 어떤 플랫폼 특성을 타는 UI는 사실은 컴포넌트로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화면들이 있지만 저희가 TDS에서 어떤 권장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컴포넌트를 따로 관리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조직이 있나요? 겸직으로 되어 있나요? 겸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iOS, 안드로이드 담당하는 개발자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팟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실 뭐 팟도 그렇고 웹으로도 대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정말 이게 완성도가 올라가면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일정이 따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완성도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겠죠. 표준 시스템을 벗어난 UI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답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조금 몇 가지 질문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토콜을 작성해 오토바인딩을 구현하는지 코드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표준 시스템을 벗어난 UI 요구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방법을 찾아서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정말 많네요. 계속하면 되는 거죠?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제가 제 맘대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 네이밍 방식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즈니스 단위로 컴포넌트를 정하는 것과 어떤 화면의 특정 부분을 기준으로 네이밍을 하는 것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컨벤션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따로 정해진 네이밍 컨벤션은 없습니다. 웹인 부분들은 아까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로 스크롤 뷰 안에 가로 스크롤 뷰를 넣는 등 복잡한 뷰와 이벤트에 적용했을 때 TDS 이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앞에서 우리 뷰 모델 레이아웃 프로토콜을 보여드렸는데 프로퍼티는 단 2개예요. 2개를 구현하면 가로든 세로든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이즈를 매직 넘버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비율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던가 아까